아멘.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청년의 젊은이 교회 원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초점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초점으로 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청년은 자립을 준비한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20대 청년 때는 이제 앞으로 인생을 펼쳐나갈 그런 중요한 10년간의 약 10년간의 소중한 기간이 바로 자립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지를 이제 아셔야 됩니다. 자립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자립은 우리가 중등부, 고등부, 중고, 청년, 중고 때 또 청년들 중에서도 잔소리를 갖고 듣습니다. 잔소리. 이 잔소리 듣는 것은 부족하니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왜 이러냐, 왜 빨리 일어나라, 뭐 하냐, 게으를 놈아, 청소 좀 해라, 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잔소리거든요. 교회 좀 나와라, 헌금해라, 뭐 이런 게, 새벽 예배 좀 나와라, 안 나오고 막 그런다. 이게 잔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자립이란 게 뭐냐면 잔소리를 안 들어도, 잔소리를 안 해도 알아서 하는 사람이 자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대 여러분이 이 자립을 준비를 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드니라. 여러분 부엌일 해본 사람들은 아실 겁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고기 좀 썰어주세요 그러면 삼겹살을 쓰려면은 칼이 이게 갈지 않으면요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무슨 뭐 찌개거리를 해 먹는다고 옛날에 좀 무식해가지고 그냥 정육점에서 갈아달라면 그냥 갈아올 텐데 그냥 통으로 사가지고 내가 힘이 좋으니까 내가 막 안 들어요. 안 들어. 칼이 안 들어. 그러면 그냥 갈아가지고 한단 말이지. 그냥 칼을 갈아야만이 잘 든단 말이지.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좀 표현하면은 철 연장이 무디어졌다는 것은 뭔가 갈고 닦아야 돼, 갈아야 된단 말이에요. 젊었을 때, 청년 때 자신을 준비하지 않으면 결혼 후에 인생이 고달퍼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청년 때, 젊었을 때 준비를 안 하면 여러분 나를 안 가르놓으면은 힘이 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인생살이가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 때 미리 여러분 날카롭게 칼을 갈아내야 한다. 그걸 오늘 세 가지를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슷한 말씀인데 그 밑에 보시면 11절에도 보니까 비슷한 말씀인데,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주술은 아마 뱀을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뱀을 부르는 것이 이게 어떤 방법인데, 지혜인데, 그 방법을 쓰기 전에 뱀에게 물렸다는 것은 문제를 만났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했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는 문제를 당한 다음부터는 술객이 필요 없다. 술객은 뱀을 부르는 술객인데, 어떤 뱀을 부르는 사람하고 방법이 이미 문제를 만나 뱀에게 물려가지고 술객이, 술법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문제를 만나기 전에,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인생 살 때 깨지고 터지고 이혼하고 파탄 나기 전에 미리 그 전에 지혜롭게 술객이 있어서 술사를 가지고, 술법을 가지고 해서 뱀에게 안 물려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보면은 사람들이 뱀에게 물리고 나서 그때서야 술객을 찾을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청년들은 이제 아직 그런 인생살이를 좀 살기 전이니까 청년 때에 이게 지혜를 얻어서 미리미리 뭔가를 준비를 해놓고 있으면 그때 가서 뱀에게 안 물리고 문제 안 당하고 또는 힘이 안 들고 인생살이를 은혜롭게 수월하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이해하신 줄을 믿고, 두 번째 여러분이 우리 청년들이 꼭 기억할 것은 이제 잠언서 6장의 말씀을 꼭 보겠습니다. 잠언서 6장 6절로 11절입니다. 이제 개미에 대한 비유를 꼭 참고하셔야 되는데, 잠언서 6장 6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잠언서는 우리가 개미에게서 삶의 인생에 살아가는 지혜를 얻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미를 보면은 몇 가지 이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일리엄 콕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상 성공하는 사람들의 90%는 뛰어난 자질보다는 엄청난 열정과 그 부지런함을 가지고 성실함을 가지고 노력한 사람들이 성공했답니다. 엄청난 열정과 노력과 성실함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보다도. 그래서 자동차왕 포드 같은 사람도 공부를 못했고 발명왕 에디슨도 굉장히 여러분 에디슨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고 링컨 대통령도 노력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정주영 회장이 엄청나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연구하고 준비한 사람. 이 사람 초등학교도 안 나왔잖아요. 현대그룹,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현대라면 여러분이 알아주잖아요. 이걸 창립한 사람이 바로 정주영 회장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여러분 보면은 열정, 성실함 이런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개미에게서 그 성실함과 그 열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개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개미는 제가 조사해 보니까는 무게가 보통 평균 무게가 4mg, 4mg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무게냐면은 그 A4 용지 있죠. A4 용지 종이 한 장. 그게 바로 4g이래요. 4g. 그러니까 4mg은 바로 10분의 1 정도 되는 것이 바로 개미입니다. 개미. 예? 종이 한 장에 10분의 1 정도가 개미 무게는 4mg. 종이는 4g이라. 그런데 이제 개미는 자신의 30배를 끌고 간대요. 30배를 끌 수 있대요. 30배를. 그리고 무게는 보통 50배 이상을 받칠 수가 있대요. 무게가.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보세요. 개미가 자기 몸집보다 큰 걸 갖다가 이 쌀덩어리를 갖다가 여러분이 메고 막 끌고 가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개미가 보통이 아닌데 이거를 좀 확장을 해보면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비유하더라고요. 70kg의 남성이 70kg짜리 남성이 몸무게가 남성이 3배를 30배를 끌고 가니까 2.1톤을 끌고 간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2.1톤을 끌고 가는 거야. 그리고 3.5톤의 물건을 지금 받치고 있는 거야. 아마 우리는 찌그러들 거예요. 근데 그만큼 개미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거를 또 비유하자면 여러분이요, 이제 사람이 코끼리를 손으로 들고 있던 것 같다는 거야. 이 정도의 그런 무게를 사람이 어떻게 코끼리 들 수 있겠어요? 못 든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개미의 그 무게를 받치는 것이 그 정도 50배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개미가 사실 연약한 것 같지만은 작아서 멸시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뛰어난 하나의 곤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미는 군대 개미가 있습니다. 군대 개미가 있는데 수영을 하는데 개미끼리 뗏목을 만들어 가지고 강을 건넌대요. 뗏목을 만들어서 그리고 짐을 옮긴답니다. 서로 다리를 붙들고 물 위에서 서로 다리를 붙들고 연결한대요. 그래가지고 물 위에 떠 있는 하나의 사슬을 형성한답니다. 서로 다리를 물고서 크게 공동체로 이렇게 엄청난 이게 뗏목을 만들어서 물건을 싣고 간답니다. 머리가 엄청 좋은 거죠. 그리고 그 허니팟 개미라는 어떤 그 일종의 개미 종류는 진딧물을 가축으로 사육한대요. 진딧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육하는 것이 뭐가 있죠? 닭, 오리, 이렇게 염소, 양을 사육해서 잡아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개미는 진딧물을 가축으로 사육한답니다. 그래서 가축을 자기가 이제 가축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진딧물을 돌봐준답니다. 그러면 이 진딧물은 자기 속에 있는 진액을 뺀대요. 개미가 등을 떠들이면 진딧물을 배출해서 개미가 진딧물을 먹는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서로 공생하다. 그러니까 일종의 진딧물은 개미의 가축이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머리가 좋은 거예요, 개미가. 그리고 이 개미는 농장을 운영하는데 농장을. 그래서 여러분 겨울이 닥치전에 봄 되면은 미리 진딧물 알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이거 갖다가 가축을 한때 모았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 겨울 되기도 모았다가 바로 가축을 키워가지고 진딧물을 키워서 먹고 산대요. 그러니까 농장도 운영한답니다. 이 개미가 보통 개미가 아닙니다. 개미는 잠자는 시간이
하루에 4시간 48분을 보통 잔대요. 근데 어떻게 4시간 하루 종일 자는 게 아니라 이 정도로 하루 동안 쪽잠을 1분 자고 바로 이제 여러분 이제 이게 몇 분 동안 이게 하냐면 250회 가량을 깨웠다가 1분 자고 그런 걸 250번 반복한대. 그래서 그 합한 시간이 1분을 합한 시간이 바로 4시간 48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분 자고 열심히 일하고 좀 있다가 1분 자고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250번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4시간 46분을 간다니까 그 나머지 시간은 뭐 하니까 여러분이 1분 동안 자고 잠깐 있다가 자고 부지런히 하지. 계속 일하는 것 같죠? 잠 언제 하냐? 잔대요. 잔대 1분씩 계속 반복해 잔답니다. 우리가 한 번에 다 버리잖아. 그렇지? 야, 이 개미가 보통이 아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서 개미를 보고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이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지혜로운 청년이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혜로운 청년들은 우리 인간의 인생 전체의 시기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 전체의 시기. 여러분 이제 10대는 열심히 공부하죠. 근데 20대는 뭐냐면 20대는요, 자기의 결혼과 직업을 준비할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있으면 30대가 되면 현장에 나가서 필드에 나가서 일해야 돼요. 남자들은 여러분 결혼했다면 여러분 직장에 꼭 다녀야 된다.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물론 미혼인 자매들도 집에서 부모님께 주는 밥만 먹을 수 없어요. 아마 그럼 쫓겨날 거요. 아마 여러분도 같이 있기 쉽지 않을 거요. 나갈 겁니다. 나가라 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있기 쉽게 나갈 겁니다. 내 나이에 엄마 밑에서 또 밥을 못 먹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남자는 장가 가서 나가고 여자는 시집을 안 가더라도 바로 따로 살림 얻어서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30대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할 때예요. 일을 할 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40대는 무엇일까? 40대는 일을 해가지고 좀 가정과 경제가 안정이 될 때예요. 보통적으로 그래요. 보통적으로. 그리고 50대는 조금 이제 한숨 돌리고 나서 50대가 조금 잘 되면은 핍박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잘 되면 여유가 있는 것이 50대입니다. 50대가. 그리고 60대는 이제 노후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에 노후를 준비하는 시대가 60대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이제 장수에서도 가겠지만 이렇게 여러분이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30대부터는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20대인처럼 10대처럼 엄마 밑에서 여러분 엄마가 주는 밥, 부모님이 해주는 밥 혜택 받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인생에 좋은 날도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 이제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부터 눈치밥 먹고요. 맨날 여러분 천덕꾸리 돼가지고 걔는 왜 시집도 안 가나 맨날 그 30대가 되면요. 이때부터 시집도 안 가면요, 우리 명절 때는 가지도 못하고요. 여러분이 왜냐면 가면 또 언제 시집가 이 소리 듣기 싫거든요. 그냥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공고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일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20대에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얼마큼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달라진다. 근데 여러분 20대에 제대로 준비가 안 되면 30대는 어려워져요. 결혼을 했을 때 내가 나 혼자 밥 먹는 수준의 월급 가지고는 이제 그것이 20대 더 능력 있게 준비가 안 되면 나중에 힘들어지는 게 뭐냐면 둘이 살죠. 아기가 생기죠. 1명, 2명 생기잖아요. 그러면 청년 때 방심하고 있다가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면 말려면서 그때부터 계속 수입과 지출에 마이너스가 생기면서 여러분이 시달리게 됩니다. 시달리면 그때 이제 투잡을 하게 된다고요. 그때 투잡을 하게 될 때 거기서 피곤하게 되고 만약에 병이라 들고 사고 나면은 왕창 깨지는 건데, 근데 이것이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때는요, 이미 시기가 지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청년 때가 그렇게 만만히 볼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활이 수준이 높아지고 자녀 가족이 늘었을 때 나 혼자 열심히 알바하고 돈 벌어서 먹는 돈 가지고는 나는 망고땡이 같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생활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청년 때 게으른 사람들은요 나중에 반드시 삶이 핍절하고 쫓겨다니면서 그냥 뭐 매서적으로 요청이 오거든요. 집에 가면 맨날 돈 달라 그러죠. 매겨야죠. 분유값 들어가죠. 생활비, 아파트 관리비 들어가죠. 막 들어가니까는 그때는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또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돈을 벌어 채워야 되기 때문에 자기 발전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회는 지금 언제냐면요, 결혼하기 전에 10대 공부의 수준과 20대 결혼하기 전에 역량을 키우지 않으면 결혼 이후에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수준보다
엄청난 부담감으로 그런 부분이 여러분에게 닥쳐와서 그때는 이제 인생이 이제 안절부절 못하면서 허덕허덕거리고 숨겹게 무거운 짐을 메고 가는 거예요. 그걸 여유 있게 가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맨날 쪼다니니까. 그래서 맨날 또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 가야 되고 투잡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인생이 이제 순간 30대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0대에 굉장한 좀 충분한 여유 있는 역량을 키우는 쪽으로 만익의 쪽으로 여러분이 나가지 않으면 30대에서 인생의 판가름이 확 달라진다. 그래서 이렇게 인생의 시기를 먼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세 가지가 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대 청년 때에는 세 가지를 자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영적 자립이라. 영적 자립. 영적 자립은 이것은 여러분이 이제 불신자들에게는 제가 하는 말이 해당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영적 자립을 해야 된다. 그 영적 자립이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지금 열심히 주일 성수 꼭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이 때때로 새벽기도도 가끔 나오기도 하죠. 뭐 100% 나온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거짓말이고 잘 안 나와요, 새벽기도도. 근데 그래도 가끔가다 보이는 거죠. 또 수요일도 보니까 여러분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또 11조도 여러분 청년 때 하죠. 때로는 이제 여러분이 주로 보면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죠. 지금 이게 영적 기준이 잘 된 거예요. 영적 자립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잔소리하고 영적으로 신앙생활은 더 이상 무리하지 않고 잔소리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것이 이렇게 정리가 될 때 자립인데 문제는 배우자잖아요, 배우자.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똑같이 나처럼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좀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되고 또 때로는 11조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는 거를 갖다가 동의를 해야 하는 거지 이제. 근데 이렇게 정리가 안 된 채로 여러분이 만나고 결혼하게 되면 결혼하고 나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혼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할게라고 하다가도 막상 이게 정리가 된 채로 다시 말해 영적 생활이 된 채로 여러분 생활하는 거를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이게 안 될 수 있어요. 가정생활하니까 11조 못 드리지 주일 성수 못 드리고 기도를 못 하게 되고 직장 생활한다는 핑계로 이게 안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영적인 생활로 신앙생활로 인해서 부부 사이에 이제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귀기 전에 영적인 합의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 합의란 것은 뭐냐면 두고 보는 거죠. 내가 11조 했을 때도 동의하는지에 대한 이거를 인정하고 가야 되는데 나는 하는데 이 합의가 안 되고 결혼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거죠. 남편이. 아내든지 남편든지 거의 남편이 불만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내가 신앙생활 하는 부분에 또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합의가 안 될 채로 이 영적 자립이 안 되면은 상대방이 안 되면은 내가 교회 열심히 되는 것과도 결국 남편이 태클을 걸 수가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이제 잘 살펴보면서 교제를 할 때 해야 됩니다. 이제 뭐 결혼의 조건으로 신앙생활 하는 걸 되면 안 됩니다. 속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만 이렇게 반짝하다가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귀기 전에 영적 행위를 내가 하는 것을 다 두고 보는 거죠. 그 상대방이 그거에 대해서 동의할 때는 이미 영적 자립이 되면서 그렇게 결혼하는 것은 일단 영적으로 합의가 되는 것으로 가는 거죠. 그 문제만큼은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립은요, 생활의 자립입니다. 생활의 자립. 생활의 자립. 이 생활의 자립은 어떤 그 사람들이 이제 결혼하기 전에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또는 성품 또 건강에 대한 문제들이 생활 속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 자립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청년 때 이제 게임이 많이 했다는 사람들은 결혼하고서 또 게임을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는 이제 청년 때 빨리 지금부터 이 부분을 끊어야 되고 술도 마찬가지고 담배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이 결혼하고 나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청년 때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외박을 하는 수가 있잖아요. 예, 그 외박을 해서 이제 집에 안 들어오거나 막 그럴 때 결혼하고 나서는 외박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조심해. 이런 것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그러겠지만은 이제 만약 결혼하고 있는데 안 들어와. 또 얘기했대. 그리고 안 들어와. 그럼 그때부터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청년 때는 막 친구가 와서 막 잠도 자고 그래요. 근데 결혼 때도 막 친구 데리고 와서 잠 재우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뭐 한두 번 그럴 수 있지만은요, 이런 부분에서 이게 나중에 알지 모르게 당신은 왜 자꾸 친구를 데리고 오느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남자가 여자친구 데려오는 법은 없죠. 그러면 이용감이죠,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결혼 전에 누구나 남녀와 간에 사귈 수 있죠, 그렇죠? 사귀었는데 결혼하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옛날에 애인 사진을 갖고 있는 거, 이거는 초토화되는 겁니다. 이건 우연히 스마트를 봤더니 전에 헤어졌던 남친, 여친 사진이 나란히 찍은 사진이 있는 거야. 이걸 안 지웠어, 삭제 안 했어. 왜냐면 추억으로 간직하잖아. 추억은 무슨 개뿔 추억이야. 그것도 이용감입니다. 그러면 당신 나랑 결혼하면서 잊지 못해가지고 왜 옛날 애인 사진 갖고 있냐. 이러한 미스 블로그, 이런 미스를 범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에 모든 애인 사귀었던 것을 흔적을 지우고 사전 조사를 여러분 모든 스마트폰 전부 다가 여러분 삭제를 하는 것을 명합니다. 전부 조사하고 가야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기념으로 사진 찍은 거 갖고 있다가 몰래 숨겨있다가 걸렸다가는 어느 날 스마트폰 들잡았다가 있으면 그것이 평생에 여러분이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건 진짜 상식이죠, 그렇죠? 싹 지워버리고 가야 됩니다. 각오는 묻지 마세요. 하여튼 여러분이 결혼 안 하더라도 지금 혹시 지금 사귀고 있더라도 옛날에 나랑 사귀었던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갖고 있는 걸 들켰다가는 그때부터 이제 뭔가가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고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 건강에 대한 문제 같은 경우도 청년 때 여러분이 우리 건강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들면 여러분 반드시 모르겠지만은 나이가 들면은 이제 뱃살 나오고 여러분 이제 지방이 되고 몸에 이상이 올 때 그것은 배우자나 가족에게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청년 때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몸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는 이거를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가지고 무조건 많이 먹었잖아요. 얼마나 무식하게 먹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요즘 저는 이것 때문에 뱃살을 빼려고 지금 노력하는데 뱃살 많이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타켓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소리합니다. 우리 아들들에게 뭘 먹어요? 그러면 제발 빵 먹지 말아라. 또 콜라 먹지 말아라. 단 거 먹으면 다 모다가 지방이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서 우리 사모한테도 여보 칼국수 먹지 말아라. 당신이 칼국수가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내 말도 까먹어요. 쌀밥 하지 말아라. 제발 작곡 놀아. 요즘 이제 여보 쌀 어디다 갖다 버릴까? 교회 갖다 주라. 교회는 쌀밥 먹으래. 우리 작곡 먹자. 현미밥 먹자. 현미 사왔더라고. 하여튼간 여러분 이제 이 젊었을 때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의 건강 관리가 안 된 부분이 배우자로 결혼하고 나서 배우자가 어려움 당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면 결혼하는 것이 예의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남이 알지 못하는 질병이 있다면 그것도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하게 되면 알려줘야 됩니다. 나는 사실 이런 병이 있어요. 내가 사실 간염이 있어요. 아니면 내가 뭔가 병이 있는 거를 알려줄 때 이거를 그렇게 하고 가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른 채로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어쩌다 알려졌잖아요, 그렇지? 알려지면 어떨까요? 이 여자가 나한테 속이고 이 남자가 나한테 속이고 결혼했구나라고 의심이 들 수 있죠.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이 사탄의 통로가 되고 불신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여러분이 사실 내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서 그래도 같이 함께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냐라고 할 때 상관없어 하면은 이미 그런 부분은 이미 알기 때문에 나중에 알려줘도 상관없는 거죠. 때로는 가정적으로 우리 어머니 부모님이 이렇게 했다, 이혼했다 이런 것도 사실 알려줄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그것들이 이제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겠지만은 적어도 만약에 정확하게 결혼하거나 반드시 알려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했다가 결혼하고 나서 알려주면 속였나? 나한테 그거 알려주지 않고 했다라고 하는 때 이때 이제 문제가 올 수 있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잘해야 된다. 그러다가 무조건 갖다가 다 폭로해서 좋은 건 아니고 웬만한 거는 감출 것은 감춰야 되는데 지나치게 이 폭로하는 것도 지혜는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차피 알게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은 사전에 미리 이거를 공지를 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왜냐하면 내가 모르고 안 알려주고 나중에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알게 됐을 때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배반감들은 상당한 신뢰성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알려줄 수 있는 부분에 있다면은 미리 내가 선수를 쳐서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도 좋겠냐라는 것 때 뭐 상관없어, 이렇게 거의 될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명심하고 여러분들 굉장히 사귐에 있어서 지혜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 중요할까요? 바로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굉장히 그 결혼 생활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엊그저께 그 오은영의 그 결혼 지옥인가를 봤습니다. 자세한 얘기할 수 없고 부부가 맨날 싸웁니다. 남자는 방송 뭐 촬영하는 기사고, 애기가 하나가 조그만 애가 여자애고 또 아들이 있는데 맨날 싸웁니다. 막 심각하게 막 주먹질까지 갈 정도로 싸우는데 문제의 포커스 뭐냐면 남편이 배려를 못한다는 거죠. 상대방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뭐 임신했을 때 당신 배고프지 힘들지 하고 뭘 사다 주는 것이 없이 나중에 얘기하면 사다 주는 식으로. 그래서 이 여자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다가 보면 상대방에 대한 그 섬김, 그 배려에 대한 훈련이 안 됐을 때 그래서 파탄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은 항상 다른 사람, 상대방의 배우자를 섬기고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 주는 쪽으로 가면은 성공할 확률이 있지만 그런 부분이 안 될 때 반드시 불만이 쌓입니다. 요번에 그 좋은 점을 지난번에 우리 이동종 목사 얘기했는데 만방국제학교에서 그 릴레이션십, 관계를 말하는 릴레이션십이 관계거든요. 여기서 이제 어떤 거를 좋은 점을 한다면은 공부를 잘한 아이가 먼저 공부를 잘한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 아이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학 공식과 어떤 영어라든가 어떤 논술과 이런 공부의 지식을 학생이 학생을 가르치는 거,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것이 알게 모르게 지식의 분배인데 이게 사실 섬김인 거예요. 대부분 사람이 나만 알아, 내 거야, 안 알려줘, 너는 나의 경쟁자야 할 때 이런 데서 깨지는데 이 학생 때부터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발휘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훈련을 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섬김의 훈련으로 남에게 베푸는 훈련이 될 때 이거 습관에서 할 때 결혼 생활에도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한 섬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렇게 베풀어주는 입장을 이해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뭐라도 내가 내 힘을 다해서 도와주려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만이 아름다운 관계로 서로가 사랑스럽고 존경을 받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나마도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사역자들이 먼저 가지고 있는 깨달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이제 그런 시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적으로 이것을 여러분 의무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전도사니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게 의미가 있어. 내가 먼저 많이 배웠고 먼저 체험한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렇지 약간 약한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세우는 이런 쪽이 굉장히 릴레이션십이 된다 이겁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훈련이 되면은 가정생활에 문제가 없어요. 저도 오늘 아까 설거지하고 왔습니다. 배고파가지고 우리 사모님이 하는 거 거의 식사 끝난 다음에 저는 내가 의무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얼마나 힘들까. 요즘 제가 이제 요즘 우리 백가는 장님한테 얘기한 게 뭐냐면 거북섬에 그 세면대가요. 세면대가 이렇게 물 이렇게 수도꼭지 나오는 게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게 좀 더 나와야 되는데 마이크가 있으면 이게 마이크 여기 막혔어.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이렇게 설거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아니 나는 그래도 키가 크니까 가는데 그나마 키가 땅따르는 사면 얼마나 힘들겠어. 응? 여기 좀 목이 좀 뭐가 또 뭐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그걸 생각하니까 저거 힘들겠다. 근데 그런 마음으로 내가 얼른 내가 설거지하고 나온다니까. 근데 전화했어요. 백 장로님 빨리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가지고 장로님 빨리 이거 수도꼭지 좀 바꿔야 된다. 좀 길게 나온 거 좀 해라. 아니 이게 고개를 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냐. 나도 힘들다. 나도 좀 하다 보면 허리가 아프고 목이 아프다더라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이게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될 때 알게 모르게 고마움을 느끼고 이게 서로 좋은데 자기만 알고 배려를 안 해주고 밥만 싹 자시고 입 닫고 그냥 TV 보고 놀고 있으면요 승질 난다고. 그 여러분이 저는 그 집에 가면 계속 일을 합니다. 쓰레기 청소 제가 다 하고요. 다 합니다. 다 뭐든지 다 설거지 다 하죠. 그냥 쓰레기 봉투 다 버리죠. 재활용 다 하죠. 착착착 합니다.
그게 문제될 것이 없죠. 뭐 그래도 불만이면 할 수 없지만 우리 어쨌건 여러분이 이게 가정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하고 이익되게 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 섬김이 굉장히 체질화될 수 있을 때 거기서 서로 섬기고 도와주면서 자기 은사를 가지고 섬길 수 있는 부부가 되어야만 좋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생활 자립이라 이겁니다. 이게 안 되면 이제 문제가 오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경제 자립인데요. 결혼 생활에 청년들에서 지금부터 준비할 것은 여러분 결혼 안 하면 문제도요. 결혼에서 분명히 중요한 것은 경제 문제입니다. 이 경제 문제 전에 제가 한 가지 할 말을 좀 잊어버렸는데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해당이 안 될 수 있지만은 지난번 제가요 그 솔로라는 그 이제 청년들 그 결혼하는 것은 뭐 연애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런 경우에서 제가 참 문제가 있다가 싶어. 어떤 여자가 그게 뭐냐면요, 어떤 그 30 한 중반 된 어떤 자매님이 나왔는데 예수님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자매님 문제가 뭐냐면 강아지를 집에서 키우는 거야. 강아지를 4마리를 키운대. 4마리. 자, 그런데 이제 거기 솔로 나왔어. 남자가 쭉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잖아요. 자기 강아지 4마리를 이해하고 결혼해 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나 속으로 나 같으면 안 하겠다. 내가 강아지랑 어떻게 4마리를 하면, 나도 강아지 개 좋아하지만은 한두 마리도 아니고 4마리랑 어떻게 그거를 여자가 좋다고 산다. 물론 있겠죠. 찾으면 있겠을 거예요. 근데 힘들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선택을 하지 않는 거야. 나 개 키우는구나. 그것도 집에서 4마리라고 씨름해? 그러면 생각해. 결혼하고 애기 낳으면 어떡할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개가 은근히 중요해서 막 개하고 애기랑 동거할 것 같은 거지. 여러분, 애기가 있는데 개 키울 수 있어요? 개 같이 4마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예요. 저 여자는 결혼하려면 개부터 치워야 되겠구나.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혹시 개 큰 여자, 우리 자매님도 없죠? 물론 여러분이 얼른 결혼하면 밖에 내버리고 아니면 버린다는 말이 이상하고 여러분이 알아서 하겠지만은 절대로 나는 못 버려요. 이러면 여러분이 심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부분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자매님은 결혼 생각이 없나 보다. 누가 남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애한 사람이라 몰라도 어떻게 자기는 그래 4마리를 버릴 수가 없대요. 어떻게 솔로 나왔을까 하는 생각은 이게 모순인 거죠. 이게 생활이 안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자기는 뭐 어떻게 만나러 왔다? 물론 힘들 겁니다. 물론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이 들어요. 자,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 하여튼 이 생활의 어떤 그 자립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자기중심적인 거, 이거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상대방을 해야 않고 자기가 좋으니까 그걸로 말건한 거. 자기중심적인 걸 버려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여러분이 경제 자립이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 30대에 이제 결혼하고 나면 어디서 가장 걸리냐면 경제 문제에서 걸려요.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우면요, 반드시 갈등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째, 남자들은 명심할 게 뭐냐면 여러분 20대에 뭘 준비하냐면 직장이 분명하도록 준비를 해야 돼요. 직장이 분명하도록. 직장.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용돈하는 정도로 가져서는 나중에 반드시 아기가 생기거나 생활할 수 늘어나면 집을 사고 관리비 나가죠. 여러 가지 씀씀이 쇼핑에 먹고 사는 일이 생기죠. 그러면 지금의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더 오버되는 지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이 20대에 경제적인 영향을 안 받으면 반드시 그 어느 날 지나고 나서 청춘과 사랑은 그때 지나가고 당장 먹고 사는 직면에서 힘겨워집니다. 왜냐하면 생활이 요청해서 반드시 많은 시간들을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젊었을 때부터 공부를 하는 부가가치 있는 공부를 해야 하는 건데 이것이 안 될 때는 밖에 나가서 버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에너지, 체력이 하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30대가 되고 40대 되면 지쳐가지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 거죠. 특히 남자들은 이제 집을 장만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요청이 있죠.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이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자 청년들은 이제 여러분이 좀 앞으로 같이 뭔가 자기의 달란트라든가 기술을 가지고 생활에 보탤 수 있는 것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직업을 택할 때 어떤 자격증이라든가 어떤 개인 어떤 생활을 하면서도 약간 보탤 수 있는 것도 필요하죠. 나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20대에도 그렇게 하지만은 30대도 사실 늦지는 않았죠. 그래서 준비된다면 여러분, 이제 30대 우리 젊은 사람이 있는데 직장에 다니면서도 자기 역량을,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 게을러서 안 됩니다. 항상 바쁘게 살고 일하면서도 저녁 시간에는 책을 들여다보고 계속적으로 라이선스를 따거나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지금 월급을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자기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자기의 어떤 내가 기업이라는 생각을 하고 나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곳에서 지금 300만 원 월급 받으면 400 받고 500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틈틈이 30대에 에너지를 쏟아서 좀 피곤하도록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젊을 때는 힘이 있으니까 좀 약간 담을 들자도 할 수 있다는 거지. 나이 들면 못합니다. 피곤해서 눈이 심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박지성 의사 같은 경우도 지금 직장 다니지만은 그 건축 계통의 자격증을 따려고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가정 예배도 잘 못 나오고 주일날에도 뭐 공부하고 학원 다니느라고 이 건축사 자격증을 따야 된대요. 그러면 월급이 더 낮겠죠. 그냥 지금 계속 자기가 직장에 다니면서도 자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빈틈을 들어서 피곤하더라도 남은 짜투리 퇴직하고 퇴근하고 나서도 그런 공부를 해서 역량을 만들어가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앞으로 이제 학생사가 이런 생각을 해요. 건축사 따가지고 실력을 많이 키우고 많은 경험을 수주해가지고 설계를 짠 다음에 앞으로 독립적인 건축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해가지고 나중에 또 건축하고 연결돼가지고 건물을 짓고 하면은 알려지면 이제 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큰 사업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이렇게 자기 자신을 현재로 마음 멈추지 말고 계속 자기 부가가치를 높이는, 계속적으로 부지런하게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방송으로든지 자격증 따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능을 따가지고 업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30대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제 직장의 한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거의 우리 대한민국 직장은 뭐 몇 살까지가 살지 모르지만 60대, 65세 뭐 퇴직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미래 이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퇴직에 대한 이후에 경계에 대한 거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때는 신체적인 능력과 기억력과 활동력이 떨어지는 것을 감안하고 그때 맞는 내가 할 수 있는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를 내가 할 수 있는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거를 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자, 중요한 건 여러분, 이제 변수가 생길 수 있어요. 이제 20대, 30대는 건강하다 하지만은 30대부터 40대부터 간신히 힘겹게 살아가는데 변수가 뭐냐면 갑자기 병이 탁 걸려버려. 변수죠. 그럼 목돈 들어가죠. 그 집 팔아야 되죠. 자동차 담보 잡아서 파봐야죠. 아니 여러분, 자동차 사고 딱 나가지고 미리 준비 안 놓고 있으면 오늘날 그 사고 때문에 물어낸단 말이에요. 그럼 목돈 나가죠. 이때 여러분이 희청하면서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때 여러분 이 리스크를 잘 준비해가지고 청년 때 여러분이 보험을 드는 부분이 어렵겠지만 결혼 이후에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그런 문제를 만날 수 있는 최소한의 작은 것이라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문제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자동차 우리 운전하는 우리 자녀들을 뭐 2만 얼마니까 이거를 몇 개 들어놔가지고 아니면 내가 만약에 안 들어놓고 사고 나면은 나만 진에 골 빠지는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한 사고 나가 물어봐요. 그럼 시청합니다. 이게 집도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내가 대비하기 위해서 적어도 작은 최선을 다해서 사고 날 때를 대비해서 인사하고 대인사고 무슨 변호사 이런 거고 이걸 2만 얼마짜리를 들고 있다는 거지. 이런 걸 갖다가 이게 해야 한다는 거지.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제가 지혜로운 사람은 아까 전도서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이제 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낫을 지금부터 갈지 않으면 여러분이 인생살이에 힘이 더 드니까 미리미리 젊었을 때 날카롭게 여러분 철 연장을 갈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영적 생활을 갈아라 이거지. 지금부터 습관화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힘들면은 교회 나오는 곳조차도 벅차게 된다. 그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경제적인 것도 나를 갈지 않고 있으면 그 결혼하고 나서 먹고 사는 데 허덕여가지고 인생 지나고 끝난다 이거지. 그래서 악순환이 악순환입니다. 내가 없는 가운데서 먹고 사는 일이 더 들어가서 계속 뼈 빠지게 평생 일하다가 계속적으로 진행만 빼다가 여유가 없이 살아가다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젊을 때 이러면 공부를 하고 젊을 때 역량을 키우지 않으면 지금은 좋은 게 아니 나중에 보면은 판가름이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활에 대한 것들을 잘 정리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걸 갖다가 자립하고 자기 중심적이지 말고 타인 중심으로 하고 삶에 뭐 중독된 거 나쁜 습관들 술, 담배, 게임 중독들 다 바꾸면서 여러분이 삶을 자립해서 치유가 돼서 이렇게 앞으로 결혼 생활이 된 거를 맞을 수 있도록 그런 정신적인 삶의 자립이 될 수 있도록 좋겠다는 이 세 가지를 잘 하면은 문제 없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잘 살고 있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해결돼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청년의 때에 이제 중요한 소중한 때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30세가 지나고 나면 결혼을 하게 되고 혹시 안 산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집을 나와야 되고 이럴 때 먹고 사는 문제는 내 책임이에요. 그리고 막 결혼하게 되면 삶의 치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대한 거를 지금부터 확정을 안 지어놓고 있으면 결혼하고 나서 신앙생활에 흔들릴 수가 있고 배우자도 안 해놓으면 둘이 결혼생활, 신앙생활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 세 가지를 확정짓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미리미리 잘 정리해서 여유있게 능력있게 맞이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